저희는 그때 평통사는 명확하게 이것은 미국이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이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트럼프가 결렬을 한 거다라고 명확하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 나온 얘기들을 보니까 거의 뭐 판 깨려고 그 하노이를 간 미국 이 지점들에 있어서 그래도 뭐 그나마 다행히 뭐 결렬이 됐다고 하더라도 뭐 대화의 여지는 있고 그 다음에 보여줄 패는 다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후가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이 핵과 동맹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핵 문제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지점이 지금 진보 진영 내에서도 정리가 안 된 문제입니다. 이 핵으로 핵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미국에서 그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게 핵 억제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핵으로 핵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걔네들도 무조건 단추 누르는 게 아니고 다 이제 그런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그런 이론들을 만들어 가지고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는데 핵 억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핵 사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핵을 막을 수는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명확하게 지난번에도 그 지역 그 단체 회의를 갔는데 민주노총에 계신 그 대표로 나오신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던데 북한 핵폐기 이러거든요. 근데 저희는 북한 핵폐기를 얘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핵을 폐기를 해야 된가 동시에 저희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얘기하는 게 미국이 지금 아직 남한에 대해서 핵우산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 핵우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이론에서 나온 거냐면 핵 억제론이라고 하는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상대방이 한 방 쏘면 그 다음에 내가 대신 보복해 줄게라고 하는 게 핵 억제론이거든요. 그럼 이미 우린 맞은 상태잖아요. 맞은 상태에서 그 북한에다가 핵을 쏜다는 얘기가 핵 억제론입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핵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문제인 거고. 그럼 결국은 민족의 공멸이 오기 때문에 핵우산 정책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미 간의 지금 협상의 핵심적 문제 중에 하나가 핵 문제는 바로 북한의 가지고 있는 핵과 프로그램들을 모두 다 폐기하는 동시에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 핵우산 정책을 폐기하는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한반도 비핵화 북, 남북미 중이 공이 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지 쓸 때 북한 핵폐기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좀 개념을 좀 일단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키워드가 이 동맹 문제인데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핵과 이제 동맹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한반도의 평화협정 체결되고 통일된 이후에도 한반도의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더 굳건할 거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한미 간의 문제지 이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동맹을 계속 강화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한 절대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협정이 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슬슬 또 남중국해 문제 계속 또 올라오죠. 한미 동맹이 계속 강화되는 한 통일이 된 이후에도 결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남중국해 문제가 터지거나 아니면 일본하고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다오이다오 센카쿠 열도 문제가 터지는 순간 우리는 자동 개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다 친하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동맹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또 전쟁에 이 동북아에 있어서의 전쟁에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시스템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MD입니다. 그걸 연결해 주는 게. 그래서 핵이 있어야 되는 네. 그래서 그 대략적으로는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오늘 뭐 그거를 다 구체적으로 얘기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우리가 중심적으로 지금 정세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는 그래서 핵 문제에 대한 정리와 동맹 문제에 대한 정리를 그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현 정세를 바라봐야 균형감 있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뭐 아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명확하게 회담의 결렬 책임 이거는 분명히 미국한테 있는 거다. 근데 물론 뭐 지금 뭐
그래서 책임 소재 따져서 뭐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이런 건데 저희가 이제 그런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런 원인과 결과를 분석을 해야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나 또 해법을 또 거기에서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해서 찾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아시겠지만 회담 전에 사실 다 나왔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뭐 평화나 통일운동 관련해서 하는데도 그렇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어쨌든 합의가 구체적인 1차 때보다는 그래도 2차 때 합의가 되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좀 계속 뉴스를 눈여겨서 이제 보면서 했었는데 이게 딱 결렬이 됐는데 그 뉴스 과정에서 저는 이제 보니까 합의문은 나왔었다라는 얘기까지는 저도 이제 들었죠. 그리고 기사에서도 사실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번에 2차 하노이 회담 때 나오겠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제 그 1차 때 그 작년 이제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1항부터 4항까지 했고 여기 이제 4항 같은 경우는 미군 유해 송환은 진행되고 있고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남는 문제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요 나머지 이제 세 가지 부분인데 요게 이제 비핵화 문제하고 결국 평화협정의 이 두 가지 문제들을 큰 틀에서는 이제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제 새로운 북미 관계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대사관을 이제 미 대사관을 이제 북에 놓고 그다음 미국에는 북한 대사관을 놓고 이제 하는 거로 뭐 가기 전에 최소한 연락사무소 정도는 이번에 합의가 되지 않겠냐 이 얘기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북 제재와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이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정치적 의미로라도 종전선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했고 이 영변의 핵무기용 이 물질 생산 정도는 중단하지 않겠냐. 어디서는 이제 중단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최소한 봉인 정도는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계속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된 이후에 계속 미국에서의 언론 플레이와 그 다음에 이 남한에서의 뭐 JTBC도 그렇고 한겨레도 그렇고 뭐 대부분 다 모든 진보 보수 언론들을 다 망라해서 저희가 기사를 쭉 보면 흐름이 뭐랑 뭐로 얘기들을 그 프레임을 가져갔냐면 이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부분을 북의 비핵화라고 하는 문제하고 대북 제재 해제 문제를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위치를. 그래서 그 프레임 자체는 얼토당토한 얘기죠. 왜냐하면 북이 애초부터 핵을 보유하게 된 문제는 체제 안전 보장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제재 해제는 북의 입장에서는 그 단계적으로는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게 비핵화랑 제재 해제 문제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위상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프레임들이 다 그렇게 가져가요. 왜?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트럼프가 나 그렇게 얘기했어. 너네 비핵화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어줄게. 자꾸 그 프레임으로 가져갔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핵심과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뭐 트럼프 합의문은 준비됐지만 서명하기 적절치 않다 판단. 성매매 그 스캔들하고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국내 정치형이었던 거고 아까도 뭐 영상에서는 나왔지만 하노이談判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 뭐 북에서 요구를 했었던 거는 일부 이제 뭐 북한 인민들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해당되는 것만. 제가 그때 유엔 대북 제재 그 결의안들을 이렇게 쭉 한번 찾아보니까 보통은 이제 석탄하고 석유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쨌든 좀 제재를 해제해주고 양을 늘리는 부분들인데 결국은 이 부분들에 있어서 핵심을 보니까 영변 핵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북한의 핵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80%. 네. 네, 80%라고 그러죠. 사실 80%면 거의 영변 핵시설에 그것도
80%면 많이 잡았던 것은 이제 고농축 우라늄, 이제 플루토늄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와 고농축 우라늄으로 돌아가는 이 두 가지가 다 영변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지금 북한이 비핵화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한 80%를 이제 해당하는, 차지하는 이런 정도라고 보고, 근데 그때 1차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트럼프가 기자회견할 때 그랬거든요. 도대체 북이 비핵화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뭐 트럼프가 이제 자기도 많이 공부했다라고 하면서 얘기했었던 게, 불능 상태 되는 거 한 20-30%면 된다. 30%라고 얘기했나요? 그랬어요. 30% 정도만 불능시켜도 그거는 핵과 관련해서는 재기 불가능한 정도 상태는 30%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북에서 영변 핵을 그냥 단순하게 덮어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부 폐기하는 것도 아니고 영변에 있는 거를 전체를 다 폐기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과학자들이 와서 봐라 너네들이 검증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하면서까지도 이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놨는데, 이걸 트럼프가 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트럼프가 1차 때 얘기했던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핵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談判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뭐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뭐 스냅백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합의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다시 제재할 거다. 이런 이제 제안인 거죠. 만약에 북이 다시 비핵화를 안 하고 다시 재개하려고 움직이면. 중앙일보에서 나오는 거 보면 AP연합에서 나왔던 게 이번에는 북한에서 주장한 것이 맞다. 아까 이제 그 리수용 외무성, 그 다음에 최선입이 이제 이번에 협상 그 실무 담당 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긴급하게 막 새벽에 기자회견해서 기자들이 막 양말도 안 신고 와가지고 뭐 취재하고 이랬던 뭐 이라도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결국은 국내 자신의 정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몰리니까 이거를 합의해서 가봐야 어차피 이슈도 안 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애초에 이제 와서 판 깨려고 이제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야기들이 이제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에서 자꾸 이제 그 아까 볼턴 얘기도 하셨는데, 이야기하는 거의 핵심은 미국에서는 자꾸 포괄적인 요구를 하는 거고 북에서는 단계적 요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차이가 뭘까요? 포괄적 요구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내용들을 보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미국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괄적 요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선 폐기하라는 얘기예요. 핵을 선 폐기하라. 이건 뭐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북미 간에 남북 간에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볼턴이 얘기하는 거 지금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북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죠, 또. 아니 그동안 합의를 해왔던 부분들과 관련해서 완전히 다 뒤집는 얘기들을 하니까 그게 일명 CVID잖아요. 우리가 이거 CVID는 그 박근혜 때 우리가 박근혜가 일본하고 위안부 야합할 때 나왔던 게 불가역적인, 되돌이킬 수 없는, 도저히 외교 문서에서는 나올 수 없는 얘기들을 하면서 위안부 야합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 결국 이거 요구하는 거예요.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상태를 북한한테 선비핵화하라라고 하는 게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때 미국이 요구했다는 내용들을 그 최선희 국장인가요? 그 최선희 국장이 그 이야기했죠. 도대체 볼턴은 들어와서 입에 참아 담지도 못할 얘기,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얘기를 와서 짓거리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한 거잖아요. 비판한 거잖아요. 결국은 볼턴이 들어와서 그 얘기 했다는 거고, 트럼프가 뭐 지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맞장구 친 거죠. 제일 핵심적으로 지금 로키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장과 수장들이 만나서 그談判하는데 옆에 실무진 나부랭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무 얘기 안 했어. 나 얘가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한 상황이거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로이터에서 북수용하기 어려운 작정한 판깨기 의심이 든다라고 하는 게 저는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을 보고. 그래서 이제 어디 논평에 나온 거를 보니까
그래서 공은 문재인한테 갔다 또 이렇게 얘기를 논평을 해서 제가 뭐 뜨악 했는데 아니 왜 공이 문재인한테 가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공은 미국한테 가야죠. 야 너네들이 판 깼는데 판 깬 놈들이 어떻게 그러면 수습을 해야지. 미국이 판을 깨놨는데 공은 왜 갑자기 뜻하지 없이 문재인한테 너가 해결해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논평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서 볼 주스러 와 이 얘기밖에 안 되니까 사실 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미국한테 가서 이게 뭐냐 지금까지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정부 그 들어서고 나서 한미 정상회담을 몇 번을 했고 이거 비핵화 관련해서 얼마를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다 뭐 단계적으로 하기로 요 회담하기 전에 비건 미국 그 비건 대표가 그 얘기 한 거잖아요.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강의도 하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입장이 바뀌었나 보다. 이제 동시병행으로 가나 보다. 이렇게까지 다 기사들이 났는데 떡하니 그 CVID로 해가지고 불가역적으로 선비핵화라고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 얘기가 맞죠. 미국 사람들 참 계산법 이상하다. 아니 내가 70~80%의 핵 그 관련된 거를 폐기하겠다고까지 했고 너희들이 하도 검증 안 한다고 해서 그래 그럼 미국 과학자 불러서 검증까지 할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마당에 그거를 안 받는다고 하니까 북 입장에서는 참 얘네들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정말 이 뭐 트럼프의 저기 뭐냐 이 정치 외교술이 참 그 변화무쌍한 사람인 거는 알겠지만 어쨌든 근데 트럼프도 그 의지는 명확하잖아요. 어쨌든 역대 정권들이 못했던 거 나만이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거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이제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와 평화적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명확히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짠지를 부리니까 뭐 어쨌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있죠. 지금 이제 북에서 최고인민회의인가요? 그거 열리잖아요. 거기서 입장을 이제 다시 정리한다고 하는데 뭐 그 기사를 보니까 그것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김정은이 우리는 다 이제 독재니까 김정은이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했다 저렇게 결정했다 한다고 하는데 김정은도 이제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미.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재정리를 해서 지금 이제 입장을 정리를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큰 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지도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한반도 비핵화와 결국은 이제 체제 안전 보장을 할 수 있는 평화협정으로 가려고 할 거고 처음부터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시작할 때부터 어쨌든 트럼프 임기 내에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권 바뀌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북한이 그 제일 어려웠었던 거 북미 간에 있어서도 그렇고 남북 간에 있어서도 이 제일 어려웠었던 것이 북한의 외교관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들이 다 한결같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거예요. 아니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또 바뀌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고 안 되거나 막 이러고 이게 가장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북한 외교관들이 이 협상을 하면서 이게 쭉 일관되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래서 그 북도 2005년도에 그 남북미중 일본 러시아까지 한 6자 회담 때 반성적 평가가 나왔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9.19 공동성명을 놓고 보니까 일단 이 시기라고 하는 거 얘네들 정권도 바뀌고 막 이러니까 그 내에 어쨌든 빨리 먼저 합의될 수 있는 지점들을 가지고 핵 문제를 좀 더 빨리 진척을 시켜서 평화협정 부분까지 해서 이거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북도 이제 그 지점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회담 자체가 굉장히 급속도로 빨라졌잖아요. 막 이제 평화협정 얘기까지도 그냥 이제 막 나오는 상황으로 간 게 그때 2005년도 9.19 공동성명 그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제 진행됐던 그런 과제들을 이번에 이제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때 작년에 보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도 그랬고 뭐라 그랬죠? 저희 뭐 도로가 좀 현찮아서 뭐 이런 얘기를 분리해서 뭐 그런 얘기도 표현하고 또 여기서도 아까 나왔지만 정말 많은 고뇌와
인내를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며칠 전에 그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북한 군부 내에서 수천 통의 편지를 김정은 위원장한테 올렸다는 거잖아요. 핵폐기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져요. 강경파들이 있는 거고 또 이거를 하자라고 하는 온건파들이 있는 거죠. 북한 내부에서도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핵 억제로 우리가 핵을 가져야 우리 체제를 보위할 수 있다. 이거 내려놓지 말자라는 입장이란 말이죠.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거는 결국은 정상의 어떤 의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내부 정리를 하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저렇게 딱 2차에서 저런 결과가 그것도 10시간을 넘게 기차로 그것도 타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60시간. 예. 아니 갔는데 아무 성과 없이 거기서 미국의 그 트럼프의 국내 자기 정치적 상황 때문에 결렬이 돼버렸으니 빈손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북한 군부 내에서도 반발을 하겠죠. 봐라, 미국 놈들 믿을 수가 없다. 이 얘기 나올 법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최선희 국장이 이번에 생각이 많아지셨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 상태로 가가지고 이게 과연 해결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깊은 고민만 한가득 가지고 다시 돌아갔을 때에 상상을 해보면 한 놈은 올 때부터 깽판 치려고 와가지고 깽판 치고 가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절박한 건 누가 더 절박하겠어요? 북한이 더 절박한 거예요. 국내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가장 핵심적인 문제고, 그렇지 않아도 다독여가지고 딱 모아서 하나의 안을 가지고 간 건데, 비핵화 하겠다라고 하는 안을 가지고 간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정치적 타격은 어쨌든 있겠죠. 근데 결국은 이것은 두 정상들의 의지 문제와 신뢰 구축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봐집니다. 근데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어쨌든 트럼프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 이건 아직 굉장히 좀 강하게 있는 것 같고요. 베프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얘기도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어쨌든 아직 공식적으로 뭐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지난번에도 반관 반민 뭐 토론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지금 어쨌든 톤다운에서 나온 것이 폼페이오와 볼튼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만 트럼프는 어쨌든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기조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 부분들에 있어서는 장기화로 갈 가능성보다는 어쨌든 이제 요 며칠 사이에 봐야겠죠. 북한의 이제 그 최고인민회의에서 이제 다시 재정리해서 이제 결정낸 부분과를 이제 보고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직 의지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지점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어쨌든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북에 대한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계속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이 볼턴이나 미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단계적 이행 방안에서 포괄적 합의로 간다라고 하는 이 지점에 있어서는 북은 받을 수 없다. 왜? 결과적으로 저 얘기는 선 핵폐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고, 뭐 연합훈련 가지고 또 이렇게 협박하는 거죠. 지금 그나마 작년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한미 연합 연습 훈련을 중단한 문제입니다. 이거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8월 달에 진행될 을지 프리덤 가디언 관련해서 올해 이제 남아 있는데, 그것도 아마 유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래서 2017년도에도 여기 와서 한미 연합연습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는 선제 핵공격 연습을 하는 게 한미 연합연습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북 입장에서는 거의 준전시 상태로 돌입을 하는 거고, 뭐 3월이나 8월 이때쯤 되면 키 리졸브 훈련하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 그 외에도 북 수뇌부 제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한미 연합 연습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일단은 중단시켰던 것도
북미 간의 신뢰 구축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또 좋은 부분인데 최근에 어쨌든 북이 또 계속 얘기는 해요. 한미 간에 어쨌든 연합 군사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대대급 정도 수준에서 하는 거 정도인데 국제적으로도 이 6.25 전쟁 때 그때 북한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군사 그 병력이 어느 정도 되지는지 혹시 아세요? 북에서 그때 6.25 전쟁 때 가지고 있었던 게 10만 정도 됐어요. 그거밖에 안 됐어요. 네, 그거밖에 안 됐습니다. 남한이 가지고 있었던 병력이 뭐 한 6, 7만 정도 됐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16만, 17만 정도 가지고 남북이 어쨌든 전쟁을 한 거였죠. 근데 한미 연합연습을 할 때 동원되는 민관군 다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30만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전쟁을 하고도 남는 인력으로 전쟁 연습을 한 거니까. 근데 이거를 다시 만지작거린다는 얘기는 뭐 판 깨자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런 협박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거 아까 이제 편지 수천 통을 이제 보내가지고 저는 이거를 보면서 군부와 군수업체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 반대 의사를 표출했다고 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아, 정말 저는 지금 뭐 여기 남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보진영 내에서도 북이 비핵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많다 그랬잖아요. 북 내부에서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몇 년도더라? 2007년도인가에도 이제 2005년도 9.19 공동성명에서도 결국 마찬가지였거든요. 한반도 비핵화 얘기를 이제 협상을 했었던 거예요. 2007년도인가 6년도에 저는 뭐 금강산을 한 번도 못 가봤지만 거기 이제 갔다 온 사람이 거기 안내하는 이제 수행원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북이 한반도 비핵화하고 평화협정이랑 동시에 이렇게 하자고 했지 않았냐 그랬더니 입을 딱 다물더라는 거예요. 그 북한 수행원이 되게 그리고 기분 나빠해요. 북이 비핵화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북도 어쨌든 이 수뇌부의 고민은 비핵화로 가져가는 것이 바로 핵 억제론의 허구. 북이 결국은 핵을 가지고 있었던 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 협정이 체결되고 평화 체제가 오면 체제 보장이 안전되면 우리는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 없다는 얘기는 무수하게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 등등에서 계속 발표했었던 공식적 입장은 이겁니다. 근데 여기다 대놓고 군부들과 여기도 군수업체가 있잖아요. 군수업체들이 수천 통을 올려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런 발표를 또 하는 것도 저는 또 북한이 또 김정은 위원장 되고 나서 저는 여지까지 이런 소식을 좀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북이 이제 궤도 이탈할까봐 슬슬 이제 또 약을 치는 거죠. 뭐 트럼프가 이제 뭐 숨고르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면 참 하여튼간 저런 데서 어떻게 미국이 참 전 세계 경찰 국가라고 하면서 가는지도 사실 좀 잘 이해 안 가는 것도 있어요. 이거 나중에 보면 좀 복잡해요. 저도 이렇게 뭐 기사 처음 나왔을 때 그 트럼프가 트윗에다가 북에다가 제재하라고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나오는 거 보니까 볼튼 책임으로 가더라고요. 볼튼이 단독적으로 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주 뭐 혼란이에요. 지네들이 말해놓고서도 이게 그 대북 제재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뭐 제재한 거다 등등 해서 뭐 어쨌든 뭐 그 트럼프가 어쨌든 유화적인 그런 제스처로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염려하시는 부분들에서 보면 그 트럼프가 그 어쨌든 러시아 스캔들 이건 어쨌든 벗어났기 때문에 아마 성매매 스캔들은 그걸 가지고 탄핵 정도까지 갈 정도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설사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제일 문제였거든요. 한마디로 트럼프가 간첩질했다는 거잖아요. 러시아하고. 이것이 이제 벗어났으니까 국내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탄탄한 그런 지지를 가지고 이제 대북 행보에 있어서 이제 저울질을 하면서 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뭐 톱다운 방식으로 계속 이제 정상 간에 또 이제 편지 오가고 하면서 다시 좀 재개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뭐 대북 추가 제재와 관련한 것도 트럼프가 김정은을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조중동이나 자한당 애들이 난리지 미국에서는 오히려 뭐 활동 별로 없다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거기 동창리 부분도 복귀하냐 마냐라고 하는데 오늘도 뭐 기사 보니까 그 외교 국방위의 그 위원들 그 국회 그 나온 거 보니까 아직 이제 발사대 그 저기 뭐냐 아시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는 아마 이제 아직 설치를 안 하는 거로 봐서는 다시 재개할 움직임이라고 아직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협상 시기에는 어쨌든 다시 움직이는 거로 봐선 어쨌든 저희가 관측하기에는 시기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폼페이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3차 하자고 이제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국내 정치적 상황이 안정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남한의 문재인 정부네요. 지금 국적 동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 북미 간의 문제와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풀려야 사실 여지까지 지지율이 막 60, 70%까지 간 거는 이 부분이 컸잖아요. 외교 안보 라인에서 이게 이제 막히니까 이제 뚝 떨어지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그 3.1절 특사였나요? 그때 아까 영상에 나온 게 3.1절 특사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발표했었던 부분들로 놓고 보면 문재인은 어쨌든 강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는 확인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전에 CFE 그 미소 간의 그 이제 무기 재래식 무기 감축 그거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정상들 간의 의지 문제거든요. 그리고 신뢰 구축 문제인데 그때도 이제 소련에서 먼저 주동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막 감축하겠다. 그 무기 감축, 그 재래식 무기 감축하겠다라고 미국한테 제안을 하면서 사실은 그 이제 군축 문제와 관련해서 협상이 시작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어쨌든 이제 뭐 신호는 보낸 거니까 지금 현재로만 놓고 보면 공은 이제 북한테 있죠. 이제 이번에 입장 정리를 해서 어떻게 발표하느냐가 이제 향후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고는 보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게 협상 타결의 조건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과연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어느 만큼 정도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트럼프가 재선을 하는데 이게 제일 또 중요한 문제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좀 쭉 자료를 찾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지금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협상을 하는 부분에서 독보적으로 어떠한 하나,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예요. 여론조사 결과에서 놓고 보면 어느 하나의 특정한 영역에서 40, 50%를 넘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국내 정치에 앞만 막 들끓고 있는 그런 여론도 40, 50%가 넘지는 않는데요. 지지하는 부분들이. 근데 유독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작년에 했었잖아요. 이게 60%가 넘었어요. 그 지지한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우리도 왜 그 지금 보수층들이 가지고 있는 콘크리트 30%라고 하는 것이 있듯이 트럼프도 보면 한 40% 정도는 좀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런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다 하더라도 20, 30%가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 푸는 것에 있어서 미국민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그것도 역대 정권들이 풀지 못한 이거를 트럼프가 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이나 이런 국민들의 여론은 트럼프한테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도 결국 지지율이 경제에서 나왔냐 어디서 나왔냐 어느 부분이냐면 결국 이 외교 안보 사안에서 나왔던 거니까 결국 국내 정치적으로들은 서로 다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지점들은 정치적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다 어쨌든 협상을 하는 방향으로 갈 거는 맞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리고 북도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쨌든 시급하잖아요. 지금 에너지 문제나 이번에도 그 걸린 거 보니까 참 안타깝던데
예전부터 계속 그 북은 이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경제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어느 국가든 간에 다 기본적인 거니까 지금 1년에 50만 배럴인가요? 50만 배럴? 원래 필요한 거 한 10분의 1 수준밖에는 지금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 석유 같은 경우도 석탄은 어쨌든 쌓여 있기는 한데 석탄도 어쨌든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북도 결국은 이제 그 경제적인 부분들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가장 시급한 건 역시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이 지점. 이번에도 미국에서 또 밝혔잖아요, 입장. No first use.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핵 선제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이 입장, 이거 안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타겟이 북한 아니겠어요? 지금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까도 영상에서 나온 건 결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동안의 북미 간의 협상에서 결렬은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또. 근데 이제 결렬은요, 그렇게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전쟁밖에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해왔는데, 이게 다 막 판이 끝난다는 얘기는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 최종 되는 거고, 결국은 전쟁밖에는 없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거는 이 상황으로 가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2017년도에 여기 와서 이제 뭐 설명드린 겁니다. 이 동맹이라고 하는 거를 친구 개념으로 아직도 이해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잠재적인 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동맹이고요. 한미동맹은 그래서 어디를? 북을 여지까지 적으로 놓고 동맹이 맺어왔던 게 전쟁을 준비했던 게 한미동맹. 근데 이제는 한미동맹이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한미일 삼각동맹. 요 지금 어젠가요 오늘 계속 또 기사 나오죠? 지금 남중국해 문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미일 삼각동맹 이거 이제 하려고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 건가 이것도 하나의 골칫거리인데 이제는 한미일 삼각동맹이 온다라는 얘기는 어디를 적으로 하는 걸까요, 그러면? 중국이겠죠. 중국을 적으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계속 이 북진 이 지금 동맹으로 바뀌었죠. 키 리졸브 연습이나 이런 게 이제 이름이 동맹으로, 이름도 동맹이에요. 이 참 어이가 없던데. 자, 이 동맹 문제가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순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북아는 복잡합니다. 그죠? 역사적으로나 현재 가지고 있는 힘의 세력 관계에서 놓고 보나 미중 간의 이 지금 관계에서 놓고 보나 결국은 한반도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던 거고 그러면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민족적 이득을 취하면서 국가의 이득을 취하면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지점은 항상적으로 우리한테 도전되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특하면 주한미군 철수한다 이런단 말이죠. 여기 한번 보세요.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이거 2014년도 거예요. 한국의 미국 무기 계약액이 8조 2천억입니다. 지금 사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거에 1조면 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보면은 그 공부방의 그 지역 아동센터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정말 몇십억이 없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좋은 양질의 음식을 못 먹이는 이런 상황에서 이 8조 2천억이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1등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 예산이 역대 정권에서 최상 8.3%인가요? 근데 그 무기들이 다 뭐냐면요. 1조 5,500억이 되는 무기들이 F-35A 킬체인이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무기들은 다 선제 공격용 무기들입니다. F-35나 이런 무기들이. 근데 이게 다 이건 다 저기 전자장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냐면 이게 또 다 MD하고 연관돼 있어요. 킬체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런 무기들의 1조 5,500억 원. 아니 이상하잖아요. 한반도의 평화를 얘기하면서
왜 이런 미국의 그 무기들을 아직도 사들여야 되는 건지. 그래서 8.2% 증액했어요. 역대 정권 중에 최고. 이게 바로 왜 그런 거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 하잖아요. 평화협정 체결, 통일이 된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계속 가야 된다.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한미동맹을 계속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은 돈도 돈이지만 결국 우리의 자주성, 자주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가장 크게 훼손이 되는 거고 침해가 당하는 거고 결국 왜 MD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남중국해 문제라든가 뭐 다오이다오 센카쿠 열도 문제라든가 그런 대만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우리가 왜 개입이 되냐면요. 아까 선생님 그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박근혜 때 뭘 연습을 했었냐면 북한에서 탄도 미사일이 날아간다라고 했을 때 한미일이 공조해서 그거를 잡아내는 훈련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미일 삼각동맹이다, 삼각동맹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핵심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왜 원하지 않아도 갈 수밖에 없냐면 이 삼각동맹이 완성이 되는 것의 핵심은 MD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보가 지금 사드 있잖아요. 사드 레이더하고 미국의 전략사령부에서 다 통지를 하는데 이게 일본과 한국과 미국의 MD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 그 통합 시스템을 딱 갖춰 놓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정보도 미국 애들이 여기 와서 설치해 놓고서 간 정보가 다 그렇게 통합돼서 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남중국해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공해상에서 그 세종대왕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군함이 떠요. 일본 애들 갈 거 아니에요. 남중국해 쪽으로. 그러면 그 정보들이 다 어떻게 되죠? 미국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남중국해 문제를 가서 개입하고 싶지 않아도 이미 정보 자체로는 통합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쟁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맹 문제를 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던 거고 특히 한미일 삼각동맹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후에 통일된 이후에도 생각을 해보세요. 통일이 됐는데 한미동맹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맨날 남중국해 문제 가지고 싸울 텐데 거기에 계속 개입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지형을 만들기 때문에 이 무기들이 필요한 거는 다 그런 거에서 필요한 무기들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유엔사 불허로 중단됐죠. 아까도 여기 나왔듯이 이건 사실 참 주권에 대한 문제잖아요. 승인 없이 안 된다 이런 건방지고 시건방진 얘기를 우리한테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문 대통령 제재 틀 안에서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북에서 비난하는 거예요. 너 작년에 얘기했잖냐. 우리 남북한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지금 남북 문제 풀자라고 한 건데 아직 이러고 있습니다. 금강산은요 이미 저희 평통사에서도 질문을 보냈었는데 유엔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명박 때였나요? 본회에서 통보가 온 게 뭐라고 왔냐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남한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왔어요. 이건 제재하고는 달라요. 제재 틀에서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 현대 아산에서 금강산 관광 문제 해서 막 했었잖아요. 그때 그 돈은 러시아에 있는 은행에서 글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주는 형태대로 갔기 때문에 이 제재 문제와 금강산 중단하는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돈 가는 문제도. 그러니까 투명한 거예요.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투명하게 다 된 거고 유엔 자체에서도 이건 유엔 제재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 놈들이 지금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문제는 한 발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 외교부 애들도 아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죠? 문재인 정부가 눈치 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네, 미국 설득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깽판친 놈들은 미국이잖아요. 하노이에서. 당연히 미국 애들을 가서 설득을 해야죠.
그래서 이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역대 최악의 굴욕적 협상이고 지금 재협상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뭐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기사들이 있었고 이게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내일 심의를 한다고 해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비준 절차만 남은 겁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다른 거 다 떠나서 결국 저건 자주의 문제잖아요. 우리의 주권의 문제를 이렇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한미동맹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들이 정말 좀 답답한 문제긴 하죠. 여기 지금 탱고인데 이게 저희가 예전에 한미연합연습 할 때 저희도 꽤 됐는데 한 10년 전에 이거를 좀 발견을 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전시 상태가 되면 전쟁 상황에서는 다 용산에서 다 작전 지휘하는 거로 알잖아요. 근데 저희가 미국 문서를 찾다 보니까 성남 청계산 밑에 이 탱고가 있어요. 이게 전술 핵무기에도 끄떡하지 않는 그리고 60일인가요? 며칠 안을 지하 벙커에서 다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난 거죠. 이거 다 지금 이거 탱고 갑자기 공동 사용하자고 얘기를 들고 나오는데 보니까 이 수백억 보수 비용 이거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싹 이제 지금 아주 팔자를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싸대기지 마찬가지죠. 지금 근데 보수 쪽에서는 난리죠. 그 지난번에 역사적인 남북 군사 합의서를 통해서 지금 비무장지대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비무장지대로 만들었던 합의서인데 예비역 장성들 모여가지고 난리들을 칩니다. 한미동맹 강화를 계속 보수 쪽에서는 태극기 부대, 외교 안보가 이제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먹고 살아왔던 이 안보라고 하는 거짓된 안보를 가지고 먹고 살아왔던 보수층의 부분들이 흔들릴 거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난리들을 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국정 동력이 지금 계속 저하가 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도 뭐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평화협정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절대로 지지율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경제? 택도 없는 소리죠. 경제 이거 뭐 하루 이틀에 되겠어요? 지금 구조 자체가 이미 재벌들 구조 하에서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네. 그래서 해법이라고 하면 역시 그 평화협정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국제적으로 결국 이제 종결하는 가끔 이제 그런 분들 계시는데 종전협정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평화협정하고 종전협정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종전협정 글자 그대로 그냥 전쟁을 정리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정치적 문제입니다. 외교 통일까지 가는 그런 어떤 이제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뭐 평화협정으로 부르시고 종전선언은 정치적 의미의 종전선언으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미 평화협정 문제는 1953년도에 이미 그 휴전협정 안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대전제로 해서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이 핵을 갖게 된 거는 결국 이제 체제 보장을 받기 위해서 한 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미국 의회에서도 나왔던 얘기고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언론에 미국에서 계속 나오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경제 제재 문제로 상응시키면 절대 안 된다. 절대로 이거는 그렇게 간 적도 없고 그렇게 합의돼 오지도 않았다. 결국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평화협정과 함께 연관돼야 되는 거고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다. 그리고 포괄적 합의라고 하는 뜻을 좀 더 미국 애들한테 더 확실하게 얘기해 보라고 하겠지만 선비핵화 절대 택도 없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근데 어쨌든 더 요구가 되고 더 이것에 있어서 시급한 문제는 사실은 한반도잖아요. 남과 북인 거고. 이 문제가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북이 주동적 조치를 취해 나가기를 좀 바라는 거고 우리가 촉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뭐 이 내용은 뭐 단계별로 어쨌든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죠. 지금 뭐 북이 어쨌든 영변 핵시설 폐기를 하면 미국에서 어쨌든 대북 제재 일부 해제하고 또 종전선언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비핵화로 나아가는, 결국은 동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동시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일괄타결이라고 하는 문제는 택도 없는 얘기일 거고, 설사 그래 합의된 대로 9.19 그 6.12 작년에 1차 때 합의됐었던 북미 간의 합의 내용들만 놓고 보더라도 한반도 비핵화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온 거니까, 그거를 제거하고 없애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상응 조치에 해당되는 것은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고, 지금 시민사회도 어쨌든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그래도 뭐 다행히 동시적으로 단계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까지는 같이 맞춰서 오고 있고요. 결국은 평화나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한미 동맹 문제를 이번 기회 때 이 동시병행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한미 동맹 문제를 동시병행 문제하고 같이 가서 이걸 폐기시키지 않으면 결국 노동자와 민중들이 원하는 그런 평화나 통일로 가는 거는 어려울 거다. 뭐 다음 시간에 뭐 독일 관련해서 얘기 나오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돈으로 사는 통일, 흡수 통일로 가는 거는 뭐 절대로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내건 프레임은 촛불은 역시 핵과 동맹보다 강하다는 거죠. 결국 이 동맹 문제를 지금 앞서 얘기했었던 그런 여러 방위비 분담금이 대표적인 거지만 그 외에도 많습니다. 우리 자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한미 동맹으로 인해서 침해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핵과 동맹보다 강한 건 촛불을, 결국 여론을 어떻게 이거를 바꿔내서 미국한테 요구할 거 하고, 문재인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 여론을 등에 업고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게끔 압박하는 것,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고요. 끝으로 그 백기환 선생님이 지난번에 인터뷰한 내용이 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진정한 평화운동은 니나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거지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니나들이 뭔가 했더니, 백기환 선생님이 분단체제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피해받는 자가 누구냐, 바로 민중이다. 우리말로는 니나라고 하지, 니나노 닐리리 할 때 그 말, 이게 민중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민중의 피눈물을 해결하려면 통일만이 살 길이고 희망이다. 이걸 해결하는 게 통일이고 희망이라고 얘기하신 백기환 선생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지까지 분단체제 이후에 결국은 우리가 자주적인 부분들로 살지 못했었던 부분들, 거기에서 가장 1차적으로 피해받는 건 결국 우리 노동자 민중들이었고, 그래서 지금 노동자 민중들이 다시 나서서 이 새 평화 세력을 구축하고 만들어가고, 그 만드는 방법은 이젠 어느 순간부터 화염병으로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또 역사적인 경험으로 박근혜를 탄핵시켰듯이 결국 촛불로 다시 모아서 우리 민중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평화나 통일 세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